자, 파동의 진행과 굴절입니다. 자,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진동이 퍼지면 그걸 파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곳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나가면서 에너지로 전달되는 거. 그래서 그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우리가 매질이라 불러주고, 파동을 발생했는 지점을 우리는 파원이라 불러줍니다. 다시 잔잔한 호수에다가 어떤 물건을 떨어뜨리게 되면 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물결파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그 떨어뜨렸는 그 지점이 뭐가 되냐면은 파원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전달했는 물질은 물이기 때문에 매질은 물이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죠. 그런데 이 매질의 특징이 뭐냐면 매질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딴 데로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해요. 다시 차동이 전파될 때 딱 에너지만 이동하는 것이지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게 된다라는 거. 어떤 말이냐면 왼쪽 뺨을 때리다 보면은 오른쪽 뺨도 떨린단 말이야. 그런데 왼쪽 뺨에 있는 살점이 오른쪽 뺨으로 막 이동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뺨에 있는 살들은 가만히 있는데 진동만 전달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살은 매질이 되는 거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에너지만 전달해 준다 라는 거. 그다음에 파동의 종류입니다. 종류 같은 경우에는 그게 횡파, 종파 이렇게 나누는데, 횡파 같은 경우에는 진동하는 방향과 진행하는 방향이 수직인 파동을 우리는 횡파라 불러줍니다. 대표적인 예시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종파를 기준으로 외워주고 나머지는 다 횡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종파 같은 경우에는 진동하는 방향과 진동을 좌로우로 하는데 진행하는 방향은 이렇게 나란하게 되는 거예요. 나란하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 그래서 이 종파에는 어떤 애가 있느냐? 음파와 지진파의 피파가 있는데 선생님이 종피리로 외우라고 했어요. 종피리. 그래서 종파에는 피파와 소리가 있다. 소리를 우리가 있어 보이게 음파라고 불러주잖아. 음파에서 음역대가 높은 소리, 그러니까 2만 헤르츠 이상을 우리는 초음파라고 불러요. 이것까지 전부 다 종파가 되겠죠. 종파는 나오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횡파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파동의 요소, 파동의 표시인데, 파동을 우리가 표시를 해줄 때, 파동을 표시를 해줄 때, 제일 높은 지역, 제일 높은 점, 제일 높은 지점을 우리가 마루라고 불러주고요. 제일 낮은 지점을 우리가 골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맨 가운데서 제일 아래쪽에 골까지의 길이를 우리는 진폭이라 불러주죠. 제일 가운데서 마루까지의 길이도 역시나 진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여기에서 마루에서 마루까지를 파장이라 그래요. 그럼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진폭이라고 하는 것은 진동 중심에서 마루 또는 골까지의 거리죠. 그래서 진폭이 크다라고 하면은 소리로 치면 이제 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단축키로 A로 주로 나타내요. A로 진폭을 A로 나타내고, 요게 크면은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 그래서 진폭과 에너지는 좀 비례한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장은 우리가 이렇게 적어서 람다라고 읽어주고요. 마루에서 마루까지, 골에서 골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뜻은 뭐냐면은 한 번 진동할 때 이동한 거리예요. 그래서 파장이라고 하는 건 1회 진동 시 이동 거리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주기라고 하는 것은 t로 주로 나타내줍니다. t. t. 단위는 당연히 세컨드를 쓰고요. 아까 그 파장의 단위는 미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의 뜻은, 주기의 뜻은 1회 진동 시 걸린 시간이죠. 1회 진동하는 동안 얼마가 걸렸냐. 요게 주기예요. 그 다음에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1초에 몇 회 진동해 이거야. 주기는 뭐였어? 1회에 몇 초야? 한 번 진동하는데 몇 초? 진동수는 1초에 몇 회? 서로 어때요? 역수관계죠. 서로 반대라고. 그래서 진동수를 주기분의 1로도 나타내고 주기를 진동수분의 1로도 나타냅니다. 진동수의 단위는 Hz라고 써서 헤르츠라고 읽어줍니다. 진동수를 표현해 줄 때 단축키로 F를 이렇게 소문자 형태로 많이 나타내 줍니다. 그러면 이 파동을 그래프로 표현을 해줄 때 그래프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나오면, 미안요. 그래프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변이 위치 그래프가 있어요. X축이 위치가 되면. 그 다음에 변이 시간 그래프가 있는데 X축이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번 진동할 때 마루에서 마루까지는 한 번 진동할 때 위치 차이니까 변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됩니다. 그 말의 뜻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파장이 된다 이 말이죠. 1회 진동시 이동한 거리. 근데 X축이 시간이 되면 한 번 진동할 때 걸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 마루에서 마루까지는 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주기랑 파장의 그래프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X축에 무엇이 왔는지를 좀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개 더. 우리 이렇게 외우지 말고요. 파장주기 이거를 이렇게 외우지 말고 보기에 더 편한 게 위로 볼록한 거 한 개, 아래로 볼록한 거 한 개 이렇게 있으면 한 파장 한 주기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외워 놓으세요. 그러면 문제 풀 때 조금 더 쉬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파속인데요. 파동의 속력. 파속. 일단 기본적으로 속력을 구해주는 공식이 주기분의 파장이, 그러니까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속력이죠. 그럼 파동의 시간분의 파동의 이동거리를 해야 되니까 한 번 진동할 때 걸린 시간인 주기와 한 번 진동했을 때 이동거리인 파장을 집어넣어서 주기분의 파장을 써준다고. 그런데 우리 진동수를 어떻게 구해줄 수 있었냐면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라 그랬죠. 그래서 분모에 있는 주기 대신에 진동수를 집어넣어서 진동수 곱하기 파장을 해서 파동의 속력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요거 잘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같은 매질에서는요. 파동의 속력이 일정합니다. 같은 매질에서는 파동의 속력이 일정해. 똑같은 물질을 지나가면은 속력이 똑같아요. 그래서 진동수가 크다라고 하면은 파장이 점점 짧아져야 돼. 파동의 속력이 일정할 때. 그러니까 같은 매질이니까 100m/s의 파동의 속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 저거 파동의 속력이잖아. 그럼 만약에 진동수가 10Hz다. 그럼 파장은 10m가 돼야 되거든. 그런데 진동수가 100Hz다. 그러면은 파장이 얼마 돼야 돼? 1m가 돼야 되지. 무슨 말이냐? 진동수가 커지면 파장은 짧아진다. 서로 어떻게 된다? 이거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속력이 일정할 때예요.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매질이 같을 때야. 이렇게 되었을 때 진동수랑 파장은 서로 반비례합니다. 오케이? 봐봐. 한 개가 커지니까 한 개가 커지는 것만큼 줄어들잖아. 10배 커지니까 어떻게 돼? 10분의 1배가 됐잖아. 그래서 반비례한다는 거 잘 알아놔 주세요. 그 다음
매질에 따른 파동의 속력인데 매질에 따른 파동의 속력은 만약 그게 줄에서 진동하고 있는 파동이라고 한다면 줄이 가늘면 가늘수록 그리고 팽팽할수록 빨라요. 빨리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만약 그게 물결파라면요. 물결파는요. 깊이가 깊은 물일수록 빨라요. 왜냐면 파동이 물을 타고 이렇게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데 수심이 얕아 버리면 땅이랑 부딪힌다고 물결파. 그럼 마찰력이 생겨서 속력이 느려져요. 그래서 깊은 물이면은 마찰이 좀 적겠죠. 그러다 보니까 속력이 좀 빠르다라는 거. 그다음에 소리는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는 고체에서 제일 빠르고 기체에서 제일 느려요. 그 이유는 그 소리 같은 경우에는 매질이 반드시 필요한데 매질 입자 사이의 간격이 좁아버리게 되면은 옆으로 에너지를 전달시켜 주기가 굉장히 용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닥다닥 붙어 있는 애들끼리에서 속력이 더 빨리 전달될 수 있는 거지. 근데 고체 입자 사이 거리가 제일 좁다 보니까 속력이 제일 빠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도가 높으면 빨라요. 다시 얘기하지만 매질이 있어야 되는데 소리는 매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의 운동하는 속도가 빠르다면 당연히 그 소리를 전달해 주는 속력도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파동의 성질 중에 파동의 굴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파동의 굴절. 파동의 굴절은 파동이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진행할 때 이거 중요해. 속력이 달라져서 파동의 진행 방향이 바뀐다. 라는 거. 속력이 달라져서. 굴절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질에 따른 굴절 차이예요. 매질이 달라지게 되면은 속력이 변해서 꺾여요. 속력 차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자, 지금 아스팔트랑 잔디를 그림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자동차가 진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 자동차의 이쪽 바퀴가 잔디밭에 먼저 들어오면서 속력이 먼저 느려져요. 그러니까 다른 바퀴 같은 경우에는 속력을 빠르게 낼 수 있는데 먼저 들어왔는 바퀴가 속력이 느려지니까 어떻게 돼? 얘는 적게 가고 나머지는 많이 가서 결국 이렇게 꺾여버리게 되는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꺾이게 되는 형태. 즉 굴절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빛도 똑같고 소리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결파도 똑같고요. 속력이 느려지면 꺾이게 돼요. 혹은 빨라지게 돼도 꺾이게 돼요. 자, 지금 그림에서는 물결파가 나와 있습니다. 물결파. 물결파를 보시면은요. 지금 하얀 선 있죠. 하얀 선이 뭐냐면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루가 쭉 이어져 있는 거. 마루가 쭉 이어져 있는 거. 이게 제일 높은 부분인 거야. 물결파 중에. 물결이 파도가 싹 오는데 제일 높은 부분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마루에서 마루까지니까 이 간격이 뭐에 해당하겠어요? 파장에 해당하겠죠. 근데 저 밑에서 보니까 파장이 좁죠. 자,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매질이 같을 때는 진동수가 커질수록 파장이 좁아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매질이 같을 때는, 즉 속력이 일정할 때는. 근데 이렇게 속력이 달라져 버리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매질이 달라지게 되면 이제 이야기가 다르다고. 아까 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잖아. 매질 일정. 매질이 일정할 때 파장이랑 진동수는 서로 반비례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매질이 일정하지 않잖아. 그럼 파동의 속력이 일정하지 않거든. 매질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건 매질이 똑같다는 건 파속이 똑같다는 거예요. 파동의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말이야. 근데 얘는 파동의 속력이 일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냐면 파장을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면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기 때문에 사실 시간의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파동이 진행하면서 넘어갈 때요. 하나의 파동이 진행하면서 넘어갈 때 지시 공간은 안 바뀐다고, 지시간이 안 바뀐다고, 그지? 시간은 똑같다고, 시간은 일정하다고. 그러니까 진동수가 여기서는 일정해요. 진동수가 일정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파동의 속력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파장이 있고 진동수가 이렇게 있어서 두 개 곱하면 파동의 속력이잖아.
진동수가 10Hz일 때가 있고 일 때가 아니고 10Hz로 전부 다 동일해야 돼. 진동수가 무조건 일정해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되겠어? 파장이 10m일 때가 있고 100m일 때가 있는데 그때 둘 중에는 누가 더 속력이 빠르겠어요? 당연히 100m일 때 속력이 더 빠르겠죠. 그지? 속력이 1000m/s. 얘는 100m/s가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진동수가 그러니까 매질이 달라져 가지고 파동의 속력이 변하는 경우 진동수는 일정하기 때문에 파장이 커지면 파동의 속력이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 매질 1에서 파장은 람다 1이고 매질 2에서 파장은 람다 2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속력이 빠르겠어? 람다 1에서 속력이 빨라야지. 왜? 파장이 크니까. 파장이 크면 파동의 속력이 빨라지는 거죠. 그럼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을 할 때 속력이 느려진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이렇게 파가 진행을 할 때 들어오는 파동과 이렇게 꺾여서 나가는 파동 그 사이를 그러니까 여기를 경계면이라고 해줄 수 있죠. 여기에서 차이를 이 사이를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경계선과 수직하게 세웠는 요 선, 지금 이 선이 뭐에 해당한다? 법선에 해당합니다. 법선은 진짜 법칙이 되는 선이에요. 왜? 들어오는 입사하는 파동과 법선과 이루고 있는 각도, 얘가 무슨 각이 되지? 이 I가 입사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나가고 있는, 꺾여 나가고 있는 이 파동과 법선이 이루고 있는 각도, 이 R 값이 뭐가 된다? 굴절각이 됩니다. 굴절각이든 입사각이든 뭐 나중에 배울 반사각이든 항상 누구랑 이루고 있는 각도를 비교해 주셔야 되냐면 바로 이 법선이에요. 법칙의 선. 법선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 속력이 빠른 쪽, 파장이 큰 쪽에서 각도도 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파장이 크면 속력이 커지고 거기서 각도도 크다. 다시 그러면은 우리가 분수꼴로 해서 B를 비교해 봅시다. 알지? 이렇게 분수꼴로도 안 나타내고 람다 1 대 람다 2에 B가 있어요. 그럼 이 B는 뭐랑 똑같을까? 속력의 B랑 똑같아야지. 왜? 속력은 람다 1에다가 진동수를 곱하는데 진동수는 안 변한다 그랬으니까 람다 2에서도 똑같은 진동수를 곱해주죠. 그럼 진동수 약분되고 파장만 남잖아. 그럼 파장의 B가 뭐의 B가 돼야 되겠어? 속력의 B가 돼야 됩니다. 똑같다고 하면 는 땡땡 속력의 B가 돼야 된다고. 그 다음에 각도의 B를 이렇게 이게 각도가 이게 파장이 큰 쪽에서 큰데 이 각도의 B를 어떻게 쓸 수 없을까 봤더니 사인 각도의 B랑 똑같은 거야. 사인 각도의 B랑 뭐 하는 거야? 비례하는 거야. 그래서 파장의 B는 속력의 B이며 사인 각도의 B랑 같다 라는 거. 이것을 우리는 무슨 법칙이라고 불러주냐면 스넬의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스넬의 법칙. 스넬의 법칙. 자, 다시 책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사인의 각도의 B가 파장의 B이며 속력의 B죠. 이 값이 일정하다고. B가 같다고. 중요한 값, 중요한 말. 진동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 속력이 변해도 진동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시공간이 틀어지지 않거든.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굴절률 얘기를 좀 해봅시다. 굴절률. 굴절률을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좋냐면 니 얼마나 꺾여? 야, 니한테 들어가면 파동이 얼마나 꺾여? 이거야. 근데 꺾이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 속력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했지. 그럼 니한테 들어가면 속력이 얼마만큼 느려져? 혹은 속력이 얼마만큼 빨라져? 이게
꺾이는 정도에 대한 답이에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뭔가 기준선을 잡고 기준 속력을 잡고 그 기준 속력에 비해서 어느 정도 빨라, 어느 정도 느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지. 근데 기준이라고 하면은 변하지 않아야 되죠.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빛의 속력이죠. 빛의 속력. 매질이 없을 때에 진공 속에서의 빛의 속력은 항상 일정해요. 그러니까 빛의 속력에 대비해서 C가 빛의 속력이에요. 이 파동을 통과할 때의 속력이 얼마야? 빛의 속력에 비해서 얼만큼 빨라? 그럼 네 얼만큼 꺾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굴절률이 얼마야? 절대적인 속력의 기준인 빛을 대비해서 너는 얼마의 속력을 가지고 있니? 라는 것을 분수꼴로 나타낼 때 분모에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그치? 분모에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이게 굴절률. 이걸 사실은 절대 굴절률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절대 굴절률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절대 굴절률. 절대적인 빛의 속력의 기준으로 했다. 자, 다시 굴절의 법칙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인의 B는 속력의 B랑 같고요. 속력의 B랑 같고요. 매질 1의 굴절률분의 C고 매질 2분의 굴절률분의 C가 되면은 굴절률은 서로 꺾이게 됩니다. 이게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굴절률을 얘기를 했으니까. 굴절률이랑 속력은 서로 거꾸로예요. 왜 그러냐? 아까 전에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분모에다가 속력을 집어넣는다 그랬죠. 그럼 분모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굴절률이 작겠죠. 얘가 커지면 얘가 줄어들겠죠. 굴절률과 속력은 서로 반비례합니다. 그죠? 굴절률과 속력은 서로 반비례해요. 그럼 굴절률이 큰 쪽에서 속력이 느리겠지. 그러니까 그 B를 거꾸로 써줘야 되니까 반비례하니까. 이해돼? 반비례하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보면은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2분의 1. 근데 얘는 1분의 2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제 끝을 봅시다. 얘랑 얘만 봅시다. 양쪽으로 x 해서 이렇게 곱해줄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식이 성립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n1, 2다. 그러면은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할 때라는 말이에요.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할 때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은 이렇게 되면은 굴절률을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상대 굴절률이 나오게 됩니다. 상대 굴절률이 나오게 됩니다. 얘는 절대 굴절률이고요. 그 절대 굴절률들의 차이의 비가 바로 상대 굴절률이 되게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자, 여러 가지 매질에서 빛의 속력과 굴절률, 매질의 굴절률이 클수록 그 매질에서 빛의 속력은 느려지고, 그죠? 굴절률이 클수록이라는 말은 굴절률을 어떻게 매긴다고? 빛의 속력에 대비해서 나의 속력은 이렇게 되는 거지. 굴절률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빛의 속력은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굴절률이 클수록 그 매질에서 빛의 속력은 느려짐으로 자 보세요. 여기에서의 빛은 누구라 그랬어요? 매질이 없어. 진공의 빛이야. 진공의 빛. 이 속력이 절대적으로 빠른데 이거보다 더 빨라질 수 없는 그 절대적인 기준. 근데 빛이라고 하는 친구가 매질이 있는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을 때 지가 제일 빨랐는데 통과하는 물질이 생겨버리면 방해가 된단 말이야. 왜 앞에 장애물을 만들어. 그러면 속력이 느려진다고. 근데 그 장애물들이 촘촘하게 있으면 어떻게 돼? 더 느려지겠지. 빛은 그런 친구예요. 알아놔두면 지 스스로 잘하는 친구야. 그렇기 때문에 매질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진공 속에서 공기로 들어갈 때도 굴절을 하고요. 속력이 느려지고요. 공기에서 물로 들어가면 입자 사이가 더 가까워서 또 굴절하고 속력이 더 느려지고요. 그 다음에 유리로 들어갈 때 속력이 더 느려지고요. 입자 사이 간격이 더 가까우니까 고체인데 유리가. 다이아몬드로 들어가면 더 느려지죠. 왜? 다이아몬드 입자 사이 간격이 더 촘촘하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쌤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각도가 큰 쪽에서 속력이 빠르고요. 속력이 빠르고요. 왜 이래? 속력이 빠르고요. 그 다음에 파장값도 큽니다. 근데 딱 한 개 작은데 그게 뭐다? 굴절률은 작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밑에서 보니까 45도, 30도 누가 각도가 더 커요? 공기에서 각도가 더 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각도가 크니까 속력이 크겠다. 저기서 파장이 좀 크겠고 그 다음에 굴절률은 좀 작겠구나. 그지? 그래서 굴절 가계 크기를 비교하면 물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가 제일 작은데 각도가 제일 작다라는 건 속력이 제일 느린데 이렇게. 굴절하는 정도는 서로 거꾸로, 굴절률은 서로 거꾸로다. 각도랑 거꾸로다. 그래서 빛의 굴절하는 정도가 클수록 빛의 진행 속력이 느려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물결파의 진행 방향과 굴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결파의 진행 방향과 굴절. 자, 지금 빨간 선을 보시면은요, 아래쪽으로 갑자기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래로 이렇게 꺾인다고 좀 오버치면. 근데 오른쪽 걸 보니까 진행하던 빛이 위로 꺾이죠, 이렇게. 직선에 대해서 위로 꺾이죠. 이 첫 번째 그림은 아래로 꺾이는데, 두 번째 꺾이는 위로 꺾입니다. 그죠? 그럼 법선을 세우면 어떻게 되게 되느냐? 각도가 작아지게 됩니다. 얘는 각도가 커지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봅시다. 각도가 빠른 쪽에서 속력이 크다고. 그죠? 그럼 지금 얘는 속력이 빠른 곳에서 속력이 느린 쪽으로 가고 있구나. 얘는 지금 속력이 느렸다가 속력이 빨라졌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고. 이해돼? 속력이 큰 쪽에서 뭐도 크다 그랬어? 저 뭐야, 파장도 크다 그랬어. 속력이 크면 파장도 크다 그랬어. 근데 딱 한 개 작은 게 있는데 굴절률은 작다 그랬어. 굴절률은 작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속력은 어디가 더 크다? 각도가 큰 V1에서가 V2에서보다 더 크다. 얘보다 크다. 그 다음에 얘는 속력이 더 적다. 각도 차이가 나니까. 그 다음에 입사각과 굴절가 당연히 각도가 속력이 빠른 쪽에서 크다. 파장도 어때? 속력이 빠른 쪽에서 크다. 각도가 큰 쪽에서 크다. 각도가 크고 속력이 빠른 쪽에서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이죠. 굴절률. 그럼 얘는 1보다 작겠죠.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을 할 때 굴절률은 1보다 작아집니다. 상대 굴절률은 얘는 1보다 미안해요. 1보다 크고요. 얘는 1보다 작아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자, 물결파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좀 더 쉬워요. 쉽다라기보다는 좀 파악이 좀 잘 돼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 물결파 같은 경우에는 속력이 빠를 때 파장값이 크다 그랬어요. 깊을수록 속력이 빠르다 그랬어요. 깊을수록. 유리판을 지금 이제 여기 이게 수심이 다 똑같은데 유리판을 집어넣으면 유리판을 있는 쪽에 수심이 더 얕아지죠. 그러니까 물결파가 지나가다가 여기 속력이 얕으니까 흰색 선이 어때요? 지금 흰색 선이. 흰색 선이 여기에서 여기로 어때요? 좀 좁아졌죠. 원래는 여기에서 여기로 굉장히 넓었는데 좁아졌죠. 그러면은 파장이 좁아졌으니 속력이 작아졌다. 속력이 작아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속력은 작아졌으나 어때요? 진동수는 변하지 않겠다. 근데 어때요? 파가 꺾이진 않았죠. 파가 꺾이진 않았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 경계면 있잖아요. 경계면이 경계선이 여기 있는 경계선 혹은 경계면이 들어오는 파동과 수직하게 되잖아. 그러면 진행 방향이 꺾이지 않아요. 마치 잔디에 바퀴 두 개가 같이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자동차의 속력이 느려졌는 형태와 똑같아요. 그럼 다 비스듬하게 들어와 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밖에 하나만 들어오죠. 그러니 진행 방향이 잔디밭에서 꺾이게 되잖아. 그래서 진행하던 게 꺾이게 된다고. 진행 방향이 꺾인다고. 비스듬하게 들어오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오면 직각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들어오면.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생활 속에서의 굴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굴절. 자, 자연에서의 굴절 현상. 뭐 실제랑 달라 보이면 다 꺾여 보이거나 뭐 달라 보이면 다 굴절이지. 물 속에 잠긴 물체가 깊이가 실제보다 얕고 일부분이 잠기면 꺾여 보인다. 꺾여 보이고 실제보다 달라 보이고. 그죠? 그 다음에 신기루랑 아지랑이, 이렇게 아지랑이 더울 때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피어오르는 신기루랑 아지랑이, 이런 애들도 실제랑 다르게 막 흐물흐물거려 보이죠. 이거 꺾이는 거죠. 지표면 위에 열이, 복사열이 많이 이제 받으니까, 햇빛을 많이 받아서 바닥이 뜨거우니까 그 위에는 공기 입자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진행 방향이 달라지게 되면서, 그 속력이 달라지면서 꺾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렌즈도 봐봐. 가운데로 들어왔는 친구들은 안 꺾인대. 바퀴 두 개가 잔디밭에 한꺼번에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렇게 경계랑 비스듬하면 이제 꺾이는 거지. 경계랑 비스듬하면 이제 이렇게 꺾이는 거지. 그지? 그래갖고 이런 렌즈들은 어떠냐면 좀 굵은 쪽으로 꺾인다라는 게 있어요. 굵은 쪽에서 더 많이 굴절되기 때문에 굵으면은 이 렌즈가 굵어버리면은 이 굵은 쪽에서 빛이 더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속력이 더 많이 느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굵은 쪽으로 꺾이게 되는 거, 속력이 느려지는 쪽으로 꺾이게 되는데, 그래서 가운데가 제일 굵으니까 가운데로 꺾입니다. 가운데가 제일 얇죠? 가장자리가 제일 굵죠? 그러니까 가장자리로 꺾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낮말보다 밤말이 소리가 더 멀리 퍼진다. 자, 낮이랑 밤. 해가 떠 있고 달이 떠 있고. 소리를 이렇게 자동차가 약간 이 바퀴 자동차가 경적 소리를 내게 되면은 점선으로 끄면 온도가 어디서 높아? 얘는 아래쪽에서 온도가 높죠. 햇빛을 땅바닥이 받으니까. 얘는 위쪽에서 온도가 높습니다. 왜? 밤에는 지표면이 빨리 식으니까. 그러면 파가 진행을 할 때 소리가 각도가 더 아래쪽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경계면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위로 꺾여야 됩니다. 각도가 아래쪽이 더 커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경계면이 있다면은 소리가 아래쪽으로 꺾여야 되겠죠. 셋다박 이렇게 법선을 세웠을 때 온도가 높은 쪽인 위쪽에서 각도가 더 커져야 되니까. 각도가 큰 쪽에서 속력이 빠르다. 근데 소리는 온도가 높은 쪽에서 속력이 빠른 거니까 각도가 거기서 커야지. 이건 내가 일직선으로 그리는 거. 실제 소리가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냐면 낮에는 이렇게 됩니다. 밤에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진다. 아래로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낮보다 밤의 소리가 이제 더 멀리 위로 안 날아가고 앞쪽으로 그래도 꺾여 나아갈 수 있으니까 더 멀리까지 퍼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도가 해안선이랑 나란하게 이제 파도가 치는 것도 똑같이 튀어나온 쪽이 속력이 느려지니까 수심이 얕아가지고,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쪽이 속력이 좀 더 빨라요. 깊이가 깊다 보니까. 자, 굴절 현상 이용, 뭐 렌즈 들어가면 다 굴절 현상 이용이죠. 뭐. 렌즈, 볼록 렌즈, 뭐 우멍 렌즈. 자, 지구 내부 구조 분석할 때도 지진파 분석하죠. 지진파도 파동이죠. P파, S파. 굴절 당도계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 아까 전에 선생님이 해가지고 요거는 생략하고 가도록 할게요. 분재풀이는 주말에 할 거니까.
자, 일단은 파동에 대한 진도는 일단 오늘 여기까지 나가고요. 중지를 하고